아마 이 토마토 육류하시는 분한테는 이 병이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종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묘 상태에서는 거의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정식한 한 1개월 후에 이와 같은 궤양들이 발생되어서 이와 같이 나중에는 토마토 포장에서 고소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모든 세균병은 과습하면 많이 발생됩니다. 우리 브로그판에 물을 어떤 데 보면 이끼가 막 낀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 세균병들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너무 과습하게끔 물을 줘가지고. 그리고 칼이나 가위 같은 것을 락스 40배에게다가 담갔다가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작업한 도구는 반드시 소독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육묘장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도구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것은 가감히 뺏어놓고 우리 집에서 사용하던 도구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누가 이제 외부인이 그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락스에다가 소독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40배예요. 그전에는 이 뿌리성병이라든가 잘록병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점 많이 나온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고추에는 등록약제가 하이맥사졸 같은 것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끝이 잘록하면서 죽어가는 이와 같은 잘록병, 그리고 이러한 이제 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 육묘장 프로그판에 한두 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요 하나만 지켜주십시오. 한두 주가 나왔다. 여기에다가 약을 칩니다. 그러지 말아요. 먼저 이것을 격리시키는 게 1번입니다. 물을 주면은 튀어서 옆으로 가죠. 이것을 먼저 격리를 시키고 격리된 시설에서 약을 뿌리십시오. 그래야지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뿌렸다고 100% 죽으면은 이 자리에서 뿌리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 약 살균제 등록하는데 방제가가 80%가 이상이 돼야 등록합니다. 그러면 20%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저러한 병이 발생됐을 때는 격리, 플러그판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들어가지고 다른 데 놔두고 약을 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동굴 마름병요, 수박묘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오이 육묘할 때 탄저병, 이와 같이 묘축에 이와 같이 새눈 무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탄저병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탄저병. 탄저병에 대한 등록 약제는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노균병. 아마 노균병 여러분들도
오이묘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노화된 묘, 노화된 묘에서 이와 같이 노랗게 되면서 각을 이렇게 지죠. 녹균병. 이것도 등록된 약재가 많고, 그리고 우리 육묘장에서 환기가 안 되는 육묘장을 많이 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연무가 자욱합니다. 이 연무가요, 병원균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연무가 얼만큼 오래 정체했느냐에 따라 병 발생량은 급격히 뛰어납니다. 빨리 아침에 환풍기를 돌려가지고 그 연무를 제거하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화된 묘, 그 육묘시설에 놔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녹균병 발생의 원인이 되죠. 예, 30분까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가 급하네요. 그냥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추, 토마토의 세균 전무니병, 그죠? 작은 전무니가 이렇게 생기는 세균 전무니병. 이거 잘못된 겁니다. 즉시 제거, 보인다, 제거 아닙니다. 묘판을 들고 다른 데로 먼저 옮기십시오. 자, 다음에는 우리나라 육묘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해충. 제일 1번이 온실가루이, 그 다음 총체벌레, 담배 거세미나만 이제는 거의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방충망 시설로 다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진딧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이 같은 묘에서 이상하게 생장점이 안 나온다. 이 생장점 부위를 총체벌레가 갉아서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끔 일이 컸는데 이와 같은 기형일이 나온다. 이게 출현하기 전에 총체벌레가 갉아서 상처를 내가지고 큰 흔적입니다. 노지에서는요, 총체벌레가 한 1년에 한 5 내지 6회 발생되는데 우리 육묘장에서는 1년 내내 발생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발생됩니다. 총체벌레가 좋아하는 색이 있습니다. 무슨 색일까요? 청색을 좋아합니다. 청색. 우리 육묘장 시설에 이상하게 총체벌레가 좀 많다고 했을 때는 노란색 끈끈이보다도 청색 끈끈이를 사용하십시오. 어떤 때는 일반 사각보다 더 롤로 된 거 있잖아요. 그죠? 쭉 길게 띠처럼 된 거. 그것을 쭉 붙여놓으면서 총체벌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가루이, 온실 가루이, 담배 가루이가 이제 발생되고 있고요. 이 온실 가루이나 담배 가루이 같은 경우에는 약재에 대해서 저항성 발현을 잘합니다. 동일한 계통의 약재를 쳤을 경우에 그 약재를 이기려고 유전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 계통이 다른 약재를 살포하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농약 병을 딱 보면은 번호가 새겨져 있죠, 그죠? 살균제, 가나다라, 살충제 1, 2, 3, 4, 그죠? 이렇게 번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약재에 대한, 약재의 기작이 달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가에서는 자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약재를 다 계통이 다른 걸 사용합니다. 어떻게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회사명이 틀린 걸 사용한대요. 아니죠, 그죠? 대부분 우리나라 농약은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와가지고 상표를 붙이고 거기에 첨가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회사가 틀려도 동일한 약재 성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저항성 출현 문제 때문에 농약병에다가 번호를 매겼습니다. 번호가 달리하는 농약을 쳤을 경우에는 서로 계통이 다른 농약을 친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농약방에서도 지금은 그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그런 식으로 계통이 다른 약재를 이렇게 번갈아 아마 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발생되는 습한 지역,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작은 뿌리파리. 이 작은 뿌리파리가요, 묘를 가해야 합니다. 묘 뿌리, 이 부분을. 아마 이끼가 이렇게 생긴 데는 대부분 이 작은 뿌리파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 밑에다가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십시오. 일일이 농약 치기 어렵습니다. 베드 밑에다가 이와 같은 끈끈이 트랩, 그리고 어디 하수구의 습한 쪽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를 하십시오. 이 작은 뿌리 파리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농약을 치면은 약해를 받을 염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상처가 난 부위에 농약이 달라붙기 때문입니다. 자,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